사용법을 한번 쭉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한번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플을 이렇게 열면 저는 샘플 앱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고객 목록이 있고 히스토리, 이번 달 FU는 팔로우업이죠. 그리고 일정, 상령일, 맵, 컨텐츠,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상령일 메뉴는 버전 2.0을 최근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 카페에 업로드를 안내에 대해서 안내문을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객 목록은 지금 샘플로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거예요. 제가 방금 만나고 나온 고객과 헤어지고 나서 상담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하는 순간인 거죠. 수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거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릴렉스하는 부분, 그리고 상담, 유효 상담을 하는 부분, 다양한 얘기들을 주고 받았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뭐랄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고객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그 버튼을 누르고 고객명을 김수근님, 핸드폰 번호는 010-1234-5678로 임의로 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자이셨고 관계는 다양한 관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고객, 가망 고객, 가족까지. 여기에 추가도 하실 수 있어요. 뭐랄까요? 개척 고객이라고 할까요? 개척 고객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유즈 개척 고객 누르면 추가도 됩니다. 본인이 취향대로 본인의 영업 스타일대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분은 제가 가망 고객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생년월일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85년생이셨어요. 캘린더가 뜨는데 여기서 85년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씩 계속 넘겨서 85년까지 찾아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왼쪽 위에 2024년을 누르면 연을 쭉 올라가실 수 있어요. 금방. 85년도 1월 5일로 등록을 할게요. 1월 5일 생이셨고 나이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키워드가 메모가 있잖아요. 키워드는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는 좀 더 긴 내용들을 메모할 부분들. 키워드는 짧게 이분을 연상할 때 좀 도움될 만한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고요. 이분은 골프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고 가족력이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고객들이 쫙 있을 때 가족력으로만 쳐도 가족력과 관련된 고객들이 모두 뜨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간편 보험 같은 거 어프로치 할 때 그 대상 고객들을 뽑기가 아주 유용한 거죠. 메모는 좀 더 긴 내용들, 이를테면 가족력이셨는데 부친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음. 이런 내용도 듣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2명이었어. 하나는 딸,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고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좀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재산에 손실이 좀 있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가정이에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주식 투자 실패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이분을 다시 만날 때 구구절절 주식 정보가 어떻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죠.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한테 또 다시 주식 투자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S전자라고 할게요. 주소는 직장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서초대로 74111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그 서초 사옥 강남역에 있는 그쪽인데 주소를 누르고 나서 한 1, 2초 기다리면은 구글 맵에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 입력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맵이라는 기능에서 핀으로 바로 뜰 거예요. 그리고 상세 주소는 19층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다. 이메일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이 고객을 다시 떠올렸을 때 좀 뭐랄까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찍어 놓으면 좋겠죠. 얼굴을 대놓고 고객 얼굴을 찍으면 좀 민망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를테면 이분이 책을 들고 나오셨어 오늘.
뭐 다른 미팅이 있어가지고 혹은 뭐 독서를 하시다가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책을 마침 들고 오셨어요. 그거를 살짝 좋은 책 읽으시네요 하면서 제가 찍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분은 마케팅에 관심이 좀 있으셨대요. 찍고 그러고 보니까 이미지 했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세이브를 하면 아까 보셨던 김수근 고객님이 이렇게 뜨죠. 제일 아래쪽에. 그러면은 쭉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바로 뜨는 겁니다. 한 2, 3분, 몇 분 걸렸죠? 아무튼 짧게 입력을 했는데 웬만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됐고, 이분을 이제 만났으니 상담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기억을 해야겠죠. 상담을 기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 고객 정보에서 히스토리 등록을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아래쪽 하단부 메뉴에서 히스토리 메뉴를 클릭하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 버튼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 고객분들 중에 김수근님, 너무 리스트가 많으면 또 일 찾기 힘드니까 수근이라고 검색을 하면 찾아지죠. 활동은 오늘 제가 세일즈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텔레폰 어프로치를 했는지, 어프로치, 보험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좀 역설을 했는지, 피력을 했는지, 아니면 3번 프레젠테이션 앤 클로징을 하고 청약을 받았는지, 혹은 거절을 받았는지, 혹은 그냥 기타 방문을 했는지, 소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지, 다양한 뭐랄까요, 영업 스타일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소개 요청, AP 오늘 어프로치를 했어요. 1시간 전에 만났다고 치고, 내용은 상담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거죠. 손석구님 소개로 만났었고, 님 소개. 그리고 회사 근처 스벅에서 만났었고, 오늘 되게 더웠는데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면 이분 취향을 기억하는 데 좋겠다. 다음에 만났을 때 뜨거운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항상 차를 사는 건 아니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취향마저 기억을 해주신다면 고객분 굉장히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표정 상담을 하다 보니까 표정 변화가 은근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이 있으신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 라고 오해는 할 수는 있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원래 성향이신 것 같았어요. 핀듯. 상담에는 집중하셨다. 그리고 오타들이 좀 있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 그동안 들다 보니 내 식구 보험이 모두 15개나 된다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150만 원이 나으신데요. 그래서 보장 분석 후에 리모델링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이번 주는 좀 바쁘셔서 당장 약속을 잡기는 그렇고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해서 브리핑 약속을 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웬만한 주요 내용들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다음 활동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메모를 보더라도 맞다 하면서 생생하게 다시 기억을 반추시킬 수 있는 거죠. 문장 사이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마크를 좀 다는 편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진은 이분은 스타벅스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그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스벅 사진을 하나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매장 사진을. 제가 노트북에서 하나 이미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만났었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았었고, 창을 등지고, 고객을 창에 등지고 앉았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팔로업 계획 일자. 이분을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약속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또 메모를 어딘가는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바로 다 기록하는 거죠. 나의 계획도 기록을 하는 거죠. 6월 26일쯤에 다시 연락을 드리기로 했던 내 팔로업 계획 일자를 적고 그때 다시 연락드려서 약속 잡을 것. 이렇게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김수근님, AP, 손석구님 소개 점점점 해서 나오죠. 방금 하나 떴는데 김수근님과의 히스토리를 하셨습니까가 나오는데 고객을 등록하고 나서 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지 독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 달 팔로업을 그거 말고 메모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 다 뜨죠. 손석구님 소개로 만났었지. 더운 날씨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셨구나. 독특한 취향이시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맛있지. 이러면서 표정 변화. 내 기억에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으셔서 상담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는 그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상담에 되게 집중했던 그때 모습이 다시금 기억이 나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가족력이 있으셨고 보험료 부담이 되게 크시겠구나. 리모델링 원삼 오타가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에 우리가 팔로우 하기로 했겠구나라고 이게 뜨는 거죠. 그게 이번 달 FU라는 기능을 눌러보면 이번 달에 팔로우업 해야 될 리스트들이 다 뜨는 거죠. 아까 김수근님은 6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리스트를 보면 언제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겠구나 하면서 비서가 알려주듯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26일이 되면 이 일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이랬구나. 오케이. 근데 이 날짜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팔로우 계획 일자를 오늘이었다. 세트.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달 FU로 눌러보면 색깔이 바뀌었죠. 오늘 해야 될 일은 좀 더 가독성이 높게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6월 26일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때쯤 이제 요거를 눌러가지고 했다고 하면 되지. 6월 26일 됐어요.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전화도 드려서 약속도 잡았어요. 그러면 요 팔로우 계획일자 오른쪽에 체크가 있잖아요. 체크 버튼을 누르면 팔로우 완료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비서가 나한테 물어보듯이. 완료 후 히스토리가 자동으로 등록되니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잖아요. 저는 FU를 완료를 했어요. 누르면 하단 메뉴 히스토리로 이동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팔로우 내용이었던 것이 내용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 수정해 줘야겠죠? 약속 잡음. 다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히스토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통화하는 도중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 주 약속. 오케이. 컨펌했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또 발견이 됐어요. 가급적이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는 절약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물론 우리가 보장 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필요한 보장을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희망사항들은 기억을 해놓고 설계안을 준비하다 보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지겠죠. 우리의 말이. 네, 그렇게 했고요. 그러고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 밑에 상령일 버튼이 있었어요. 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보다가 상령일 눌러보니까 김수근 님이 생일이 1월 5일이었는데 상령일이 7월 5일이에요. 7월 5일. 그럼 지금이 6월 20일이거든요. 6월 20일이고 6월 26일에 약속을 잡아서 곧 만날 분인데 그래서 클로징도 할 거잖아요. 이런 보장이
좀 변화를 시키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클로징도 하고 고객분께서 수락을 하시면 계약도 하게 되는데 클로징 할 수 있는 좀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게 상령일이 중요한 소재가 된다는 거죠. 고객분께서 여러 가지 거절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와이프한테도 물어봐야 된다. 혹은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다.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싶다. 다양한 거절을 통해서 결정을 유보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고객님 충분히 검색해보시고 알아보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령일이라고 해서 보험 나이가 변경되는 날짜가 있는데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 나이가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새로 책정이 된다. 당연히 보편적으로는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설계안이 충분히 납득이 되시고 그런다면 지금 결정하시면 좋은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고객분은 어느 정도 되게 관심이 있었고 결정도 마음속엔 했으나 단지 시기만 늦추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령일을 리스트가 뜨는데 요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표시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왼쪽 메뉴 들어가 보면 세팅이 있죠. 상령일 포함 개월수라고 해서 6개월까지 보고 싶은지 1개월 이내에 고객만 보고 싶은지 할 수 있어요. 6개월을 하면 상령일에 이제 뜨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 상령일을 맞이하는 고객분들이 다 뜨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가망 고객이 발굴할 수 있는 거죠. 이지은님, 11월이 상령일이니까 세네 달 남았네. 이분 보자.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보니까 3월 20일에 메모를 했었고 건강검진 잘 받았는지 안부 전화를 내가 했었네. 스타벅스 커피는 스벅은 별로 안 좋아하셨구나. 뭐 이런 내용들 들어보면서 이분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냥 이런 도구가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리스트를 보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상기법으로 새로운 과방 고객도 발굴하고 새로운 전화도 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 상령일 메뉴 오른쪽에 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가 나오고요. 요게 지금 아까 고객 등록할 때 도로명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뜨는 거죠. 김수근 님이 지금 이렇게 뜨죠. 이분을 만나러 갈 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약속을 잡고 그러면 이분 만나고 다음 약속을 어디 잡지 하다가 마구잡이로 전화하다가 막 부천에 약속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 1시간 반 이렇게 열심히 가서 뭐 상담을 하면 좋겠지만 상담 못하고 또 파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시간이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맵 기능이 있는 거죠. 이분 만나고 옆에 홍길동님이 또 이쪽에 계셨구나. 오대수 대표님도 여기 계셨군. 그러면은 지금 전화를 해서 이 오대수 대표님이랑 홍길동님이랑 그때쯤에 시간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러면서 또 눌러보는 거죠. 이분 꼭 골프 좋아하셨네. 가만히 있어봐. 골프공 시책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선물해드리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전화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거죠. ABC 컴퍼니에 계셨고. 이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가망 고객 발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DB를 적지 않은 돈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DB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DB의 퀄리티가 무조건 좋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가장 좋은 DB는 나의 고객인 거죠.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거나 나와 통화를 해봤거나 거절을 하셨더라도 일전부터 알고 있는 고객분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처음 통화를 청하는 고객분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가장 좋은 DB는 나의 고객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에 처음 취업할 때 그 명단을 적어내잖아요. 프로스펙팅 100, 200 해서 200명 보험 상담을 청할 수 있는 가방 고객을 200명 정도 적어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래서 나의 지인이 가장 빨리 고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컨텐츠 버튼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여기에는 영업 자료들이나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몰랐던 기능들을 또 살펴볼 수 있죠. 우리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PC 버전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유튜브 영상을 짧게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등록부터 히스토리 등록, 이번 달 팔로우업, 상령일, 맵, 동선 관리하는 것까지 봤고요. 일정도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일전에 다른 캘린더 앱을 쓰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김수근님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6월 29일쯤에 주말에 보기로 했다. 세트. 시간은 11시에 뽑기로 했다. 그러니까 보통 종료 시각은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 정도 후로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어디서 보기로 했냐? 자택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했고 설계안 브리핑 하기로 했다. 그래서 빨간색 아주 중요한 유효 상담이니까 빨간색으로 기록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디 갔죠? 일정이 안 보이는데 이번 주 거만 있으니까 다음 주에 뵙기로 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김수근 님이 뜨죠. 근데 그러다가 이럴 경우가 있어요. 가족 모임이 또 생겼어요. 가족 모임이 생겨서 여기랑 좀 개인 일정이랑 업무 일정이랑 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기록할 수 있어요. 더해서 고객 이름, 내 개인 일정을 입력을 하는데 고객 이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 기능 쓰면 됩니다. new 해서 개인 일정이라고 표기를 하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넣고 다른 거 입력 없이 그냥 세이브 버튼 누르고요. 그럼 개인 일정 들어갔고 아까 6월 29일이었죠. 6월 29일에 오후 5시에 오후 6시에 한 2시간 동안 서초동에서 가족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고 제 개인 일정 넣는 겁니다.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건 내 세일즈 프로세스마다 혹은 내 취향에 따라서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빨간색, 청약 단계 도래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빨간색으로 하고 이런 개인 일정은 검정색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겹치네요. 개인 일정과 지금 김수근님하고 겹치는 게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 시작 시각을 오전으로 했잖아요. PM으로 바꾸고 세이브를 해보면 일정 이렇게 뜨죠. 김수근님 29일 토요일 김수근님 상담 있고 빨간색이니까 PC 청약 브리핑 하는 거죠. 그하고 저녁에 개인 일정이 있네. 저녁 약속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캘린더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일정과 업무 일정 전부 다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플러스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상령일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내 기록들이 쌓여가면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 달 팔로우업이라고 해서 이번 달 것만 뜰 텐데 왼쪽에 메뉴 위에 전체 FU, 전체 팔로우업 가면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에 한번 연락 주세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 해보죠. 오대수 대표님 한번 그냥 해볼게요. 여기서 이분이 딱 생각이 나서 통화를 해봤는데 내년에 법인 전환을 하신다고 해요. 그때쯤에 법인 계약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내년이잖아요. 그럼 히스토리 등록하고 계획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에 통화 정도 해요. 기타 정도 하고 내용은 통화, 안부 전화했고 팔로업 계획일자에다가 왼쪽 위에 연도를 2025년 한 3월 6일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법인 전환 계획 있으셨는데 근황 확인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메모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 내가 지금 통화하고 내년에 안부 전환, 그 법인 전환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려보겠다라는 팔로우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게 이번 달은 아니고 내년 돼야 확인이 가능한 건데 어딘가 적어놨다면 그냥 기억 속에다만 저장을 해뒀다면 당연히 잊혀집니다. 당연히 잊혀질 거예요. 근데 어플 열어보고 그게 이제 내년이 되면 이번 달 팔로우에 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체 F에 보면 제일 밑에 있죠. 2025년 3월에 오대수 대표님 법인 전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근황 확인이 뜨는 거예요. 지금 2024년 6월이고 이 오대수 대표님 2025년 3월쯤에 법인 전환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무려 9개월이나 후에 내가 팔로우할 계획이 여기에 뜨는 거죠. 이러셨구나. 그럼 이걸 보고 나서 또 중간에 안부 전환할 수도 있고 그냥 중간에 티타임 하러 만났다가 또 이거를 기억을 반추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법인 전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미리 좀 정보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번 달 팔로우업에 2025년 3월에 뜨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쭉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지금도 지루한가요? 아무튼 마치겠습니다.